회음부 쪽이 축축해지고 염증 반응이 반복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용담 사간탕은 항생제처럼 세균을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의 성질은 차고 몸에서 해독하는 기능이 강해요. 즉 면역력을 확 올리는 보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의 특성상 체질이나 상태가 잘 안 맞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원장님, 약국에서 요비신이나 요신정 파는데 이거 방광염약 맞아요? 이 약 이미 드셔보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먹을 땐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끊으면 다시 불편해요. 이런 반응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방광염 환자분들은 궁금해 하시죠? 도대체 이게 먹으면 낫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누가 먹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당연히 혼동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약이 왜 방광염에 쓰이는지, 그리고 항생제와 뭐가 다른지, 누가 먹으면 오히려 안 맞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광염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부터 짚고 갈게요. 요비신, 요신정은 항생제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오해하세요. 이 약은 균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방광이 계속 예민해지는 환경 자체를 정리해주는 약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처방이 한의학에서 쓰는 한약 처방인 용담 사간탕이고, 이걸 약국에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변형한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럼 왜 방광염에 이 약을 쓸까요? 방광염 증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고, 끝나고 나서도 잔뇨감이 남고, 자주 마렵지만 시원하지 않고, 검사하면 균이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 만성이 되면 안 나오기도 하죠. 그럼 이게 꼭 세균이 많아서 생기는 증상일까요? 실제로는 방광 점막이 예민해져 있고, 안쪽에 염증 반응이 깔려 있고, 습한 염증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걸 간담습열, 간에 생긴 염증 반응이 하초, 즉 하체 골반으로 내려온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담습열이라고 하니 내용이 어렵죠?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하세요. 방광염인데 왜 갑자기 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해부 생리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은 담즙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이죠. 간세포에서 담즙을 만들고 담관을 통해 담즙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담즙의 역할이 지방 소화만일까요? 담즙은 염증 대사산물, 세균 독소, 지용성 노폐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배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면 몸에서 제일 먼저 뭐가 흔들릴까요? 네,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간, 문맥, 혈류에 영향을 주고 담즙 분비 신호가 약해지고 담광, 담낭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즙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은 병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담즙 흐름이 떨어지면 덜 소화된 지방, 단백질, 부산물이 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질 수 있고요. 세균 곰팡이가 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럼 체내에 불필요한 가수분은 고이고 질내 pH는 불안정해지고 지속적인 만성 염증 반응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열입니다. 그래서 습열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뭔가 회음부 쪽이 축축해지고 염증 반응이 반복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왜 그게 방광으로 잘 올까요? 방광은 점막이 얇고 신경 분포가 많고 염증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광으로 들어오는 소변은 사실 신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여과한 건데요. 단백질이나 세균 이런 것들은 거의 통과가 안 돼요. 하지만 방광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암모니아,
그리고 각종 대사 부산물들이 있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나 약물, 여러 가지 물질들의 대사 산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농축된 상태로 소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몸 안에 쌓인 지속적인 염증 환경이 증상으로 튀어나오기 쉬운 부위가 방광이나 혹은 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좋지 않은 환경의 상태를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바로 간담습열인 겁니다. 그래서 용담사간탕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용담사간탕은 항생제처럼 세균을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이 처방의 핵심은 간 쪽 염증 반응을 낮추고 담즙 흐름, 즉 리담 작용을 도와서 염증 부산물이 잘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습한 환경이 줄어들게 되고 pH가 개선될 수 있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즉 환경을 바꾸는 약인 겁니다. 이게 항생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비신, 요신정은 사실은 한의원이 쓰는 용담 사간판 원방 그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인데요. 누가 먹어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야 하니까 처방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기본 처방과 다른 부분 중에 대황, 마황이 있습니다. 대황은 흔히 다이어트 약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비 약제로 아시는데요. 여기서는 담즙을 배출시키는 리담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 부산물이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입니다. 열만 내리면 몸이 답답해질 수 있는데 대황은 출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평소 설사가 잦은 분 그리고 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마왕이 있는데요. 마왕도 역시 다이어트 약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몸 수분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체내 수분 대사를 좀 더 돌리고 방광 쪽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빈뇨나 잔뇨강 그리고 통증에도 체감 효과가 빠른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몸이 건조하고 예민한 분들에겐 두근거림, 입마름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네, 이렇게 요비신, 요신정 이 약은 방광염에 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잘 맞지 않아서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약의 성질은 차고 몸에서 해독하는 기능이 강해요. 즉 면역력을 확 올리는 보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기력이 약하거나 만성 방광염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에겐 잠깐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성기에 이 약이 의미가 있지만 만성 방광염에 단독으로 장기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요비신, 요신정은 항생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균을 죽이기보다는 염증, 습열 환경을 정리하는 약입니다. 또한 담즙 흐름, 즉 리담 작용을 통해서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약이 급성 증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약의 특성상 체질이나 상태가 잘 안 맞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약 하나 먹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왜 반복되는지, 왜 방광이 계속 예민해졌는지 그걸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아시겠죠? 방광이 아픈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방광의 상태와 체질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겠죠? 오늘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